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폭의 그림, 목류도안도에 담긴 아주 특별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은 봄밤이었어요. 한 공간에 세 남자가 모여 있습니다. 한 명은 왕자, 또 한 명은 당대 최고의 화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나라의 큰 학자였죠. 이 세 사람 앞에 한 남자가 꾼 꿈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 모두가 아는 불멸의 작품이 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안평대군의 이 한마디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정인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네 시를 읽고 있으니 꼭 내가 꿨던 그 꿈이 다시 스르르 열리는 것만 같아.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그 깊은 밤의 대화 속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정말 단순했어요. 바로 안평대군이라는 한 왕자가 꾼 그저 하룻밤의 꿈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그림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림 왼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풍경,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이죠? 안평대군의 꿈도 바로 여기서, 이 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볼까요? 저기 험준한 바위산들 사이에 보이세요? 아주 좁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통로가 하나 있죠. 저기가 바로 꿈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안평대군은 바로 저 신비로운 길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딱 마주하게 된 풍경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야말로 별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릉도원이죠. 왕자가 꿈속에서 발견한 정말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낙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안평대군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처음엔 길이 아니었어. 그냥 자욱한 안개 같았지. 그리고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꾹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니까? 정말 감각을 초월한 아주 신비하고 기묘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렇게 꿈 같은 낙원을 거닐다가 만난 한 여인이 왕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여기는 오래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왠지 모르게 서늘한 경고죠.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꿈을 꾼 안평대궁의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이 꿈을 비단 위에 생생하게 펼쳐낸 화가, 안견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와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견은 대체 왜 왕자가 꿈에서 보지도 않은 세계까지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 오른쪽을 보면요, 왕자의 꿈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너머로 산봉우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묻자 화가 안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꿈 이야기를 멈추셨는데도 제 귓가에는 그 물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시인 같은 대답 아닌가요? 바로 이게 안견이라는 화가의 예술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님의 꿈은 거기서 끝났을지 몰라도 그 꿈 너머로 이어지는 세계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고 본 거죠. 예술이란 건 한 사람의 경험이나 꿈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안견은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걸 굉장히 망설였다고 해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숭아꽃의 마지막 점 하나를 딱 찍는 순간 전하의 꿈이 제 손에서 영원히 닫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점이 꼭 이별처럼 느껴졌어요. 화가가 이 작품에 얼마나 깊이 감정적으로 빠져 있었는지 느껴지시죠? 자, 그날 밤 그 방에는 왕자와 화가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 정인지. 이제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이 그림에 또 다른 깊이가 더해집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정인지.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잠시 후에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면 이 그림을 향한 그의 감상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시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까지 올랐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고려사 편찬을 이끈 집현전의 최고 학자이기도 했죠. 한마디로 현실 정치와 학문, 양쪽 모두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의 정점에 서 있던 분이 이 그림을 보고 웃은 시의 한 구절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어찌하면 이 속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남은 평생 신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멋진 시 한 구절이 아니에요. 현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던 당대 최고 지식인의 정말 솔직하고 깊은 갈망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해서 화가의 상상력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한 대학자의 깊은 갈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왕자의 꿈, 화가의 해석, 학자의 동경. 이 세 개의 시선이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이 그림의 진짜 의미. 바로 끝나지 않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정인지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글이라는 건 한 번 다 읽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이 그림은 이상하게 볼수록 아직 보지 못한 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글은 끝이 있지만 그림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안평대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도원은 늘 꿈에서 다녀온 뒤에 그 여운이 더 길게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주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깨어난 뒤에도 하루 종일 그 꿈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안평대군이 자신의 진짜 속마음, 궁극적인 소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다시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기다리는 건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길이 어느 날 현실에서 문득 내 앞에 열리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하죠. 예술과 삶, 꿈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이 몽유도원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그림 전체를 감상해 보시죠. 어떠세요? 이제는 그냥 멋진 선수화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 남자의 꿈과 또 다른 남자의 예술적 영감, 그리고 마지막 남자의 간절한 소망이 겹겹이 쌓여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여정처럼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예술이란 뭘까요? 그저 지나가 버린 꿈을 기록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꿈으로 안내하는 지도일까요? 이 몽유도원도는 아마도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한다고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